부탁해. 말. 오늘은 말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초원을 달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말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부족한 탓이요, 걱정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에 따라 행동이 바뀌면서 비로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걱정한다고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통제 가능한 걱정은 단지 4%뿐. 이제 걱정보다는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결실의 축배를 만끽할 수 있는 10월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힐링을 부탁해 청취자님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효신이 부릅니다. It's You. 안녕하세요. 청취자님들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살롱 저와 함께 해주실 음악사연지기 송순이 홍영아님 같이 인사 나눠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명디님.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더니 네. 수채화 물감이 생각나는 단풍의 계절이 벌써 왔네요. 근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그래요. 요즘 보니까 진짜 단풍 물결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오늘 얘기하실 거 궁금하시죠? 네.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인생은 이것과 같아 한 커플씩 벗기다 보면 눈물이 난다. 금방 눈치채셨죠? 네. 까면 깔수록 그 새하얀 속살이 드러난다는 그 양파 아닌가요? 양파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양파입니다. 네. 제가 오늘 우스갯소리 하나 제가 말할까 해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별명이 양파였어요. 어머나. 근데 저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오빠가 자꾸만 저한테 양파라고 하는 거예요. 속상했겠다. 정말 좀 속상했어요. 그 어린 마음에 좀 속상했는데 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오빠가 양파라고 했으면 제가 조금 더 이쁘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아시죠? 담아내기. 와, 담아내기 알아요. 생각나요. 정말 오빠가, 싫었겠다. 예, 저한테 계속 네. 담아내기 이러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때 제 얼굴이 좀 둥글둥글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좀 둥근 편이지만 어찌나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서 양파를 보니까 까면 깔수록 하얗고 매끈하고 어찌나 알토란 같은지 저절로 사실 좀 좋아졌어요. 사실 예. 최고의 찬사의 말이죠. 그래요? 근데 혹시 두 분은 어떠세요? 양파하면 뭐 생각나거나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네, 양파하면 우선 한식 요리에 빠지지 않는 건강식품 채소죠. 네.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 본 인상보다 보면 볼수록 좋은 모습이 보이는 사람을 가르쳐서 양파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게 접니다. 와. 죄송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얻은 별칭도 양파였는데요. 진짜요? 네. 이야. 이거 양파 칠춘하는데요. 까도 좀 새롭다는 의미로요. 예, 맞아요. 네. 사실 저 양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땐 항상 빼놓지 않고 듬뿍 넣어서 요리를 만든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 사실 오늘 이렇게 생긴 것도 예쁘고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 그 양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그 효능 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양파는 사실 언제가 제철일까요? 양파는 예. 아마 봄이 지나고 예. 초여름 5, 6월쯤 아닐까요? 그런가요? 저는 요즘 시장에 가보면 양파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네. 흔해서 네. 요즘이 아닌가 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사실 양파는 제철이 봄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철이랄 것도 없이 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양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파를 우리가 고를 때 네. 어떻게 어떤 것을 고르는 게 좋은지 잘 아시겠지만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양파 겉이 네. 보송보송 잘 마르고 네. 그리고 손으로 쥐었을 때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는 것 그런 걸 좀 고르고 있어요. 저도 좀 단단한 거 네. 그리고 모양이 약간 길쭉한 모양으로 골라요. 아. 제가 알기로 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납작한 건 중국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둥글둥글하지 않고 이렇게 납작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납작한 거는 예. 되도록이면 피하고 네. 왜 이렇게 갸름하고 길쭉한 모양의 양파를 고르고 있어요. 또 순지님은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알고 계시네요. 예. 정확한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네. 그 한 손에 들어봐서 무게가 무겁고 단단한 것. 네. 또 그 껍질이 황색 껍질이 짙고 잘 마른 것이 또 좋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싹이 나오면 좋지 않잖아요. 먹을 이런 게 것도 없어요. 맞아요. 피해야 하는 것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집에 오래 보관하면 싹이 나기도 하죠. 그래요. 예,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양파 주로 어떻게 또 사용하고 계신가요? 좀 사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 드시거나 활용하시는 방법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집에서 양파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장점 외에도 네. 향신료 역할도 하고 천연 항생제 물질도 있어서 혈관 질환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루 적정량은 4분의 1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양파를 슬라이스해서 소스에 찍어 먹거나 특별한 요리가 아니더라도 양파를 어슷 썰어서 콩기름에 많이 볶아 먹어요. 그러면 매운맛도 없어지고 그리고 좋은 물질로 변해서 영양소 면에서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기억할 것은 열을 가하기 15분 전에 미리 썰어 주는 게 영양면에서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알뜰하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순이님은 어떠세요? 저 용화님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사실 알았네요. 열을 가하기 15분 전에 네. 썰어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네. 뭐 양파를 좋아하는데 주로 이제 뭐 양파 장아찌라든지 아니면 고기 요리에 네. 양파를 좀 듬뿍 넣는 정도 뭐 그 정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러실 거예요. 네. 예. 저도 사실 양파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중국집이에요. 그쵸. 예. 그 양파 볶는 냄새가 어찌나 식욕을 돋구는지. 맞아요. 중국집 양파 향도 좋고 그냥 먹어도 또 맛있죠. 맞아요. 갑자기 중국집 얘기하니까 짜장면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급 식욕이 당기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많이 쓰이고 있는 양파 구체적으로 그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이번에 하면서 이렇게 좀 놀랐는데 그 양파 효능이 알려진 것만도 54가지. 와. 쉬운 4가지나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다 짚어보기엔 너무 시간이 저희가 부족하고 그렇죠. 음식으로 드시는 거 외에도 생활에 활용하는 것이 아주 많았거든요. 네, 양파의 쓰임새가 의외로 네. 굉장히 많네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식용이 아니라 네, 네. 그 새집 들어갈 때 양파를 미리 이렇게 놓아두면 양파가 그 해로운 요소를 흡수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새집 증후군 뭐 이걸 좀 예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거 나중에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우리 또 하나씩 더듬어 볼까요? 먼저 이 양파가 혈관에 아까 그 우리 홍영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혈액 속에 그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녹여서 그 동맥 경화와 고지혈증을 예방 치료하고요. 그 혈관에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게 혈전이잖아요. 네. 혈전이 떠돌아 다니면서 혈관을 막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으시는데 이렇게 혈전 형성을 방지함과 동시에 혈전을 분해해서 없앤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그 사망에 이르는 그 순환기 장애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아시죠? 뭐 협심증, 네. 뭐 심근경색, 그렇죠. 뇌졸중 이런 네네.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이렇게 순환기 장애를 그 예방 또 치료도 하고요. 네. 또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고혈압 예방과 치료에 또 탁월하대요.
그래서 요즘에 그 양파 껍질을 버리지 않고 식수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매스컴에서 몇 년 전부터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말고 네. 끓여서 예. 그 육수로도 사용하는 게 많이 보도되잖아요. 그래요. 양파 껍질을 식수로도 사용해요? 네, 예. 어. 정말 이게 자주 그러니까 물 드시듯이 네. 이렇게 마신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양파에 그 깨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혈압의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아주 효과가 크대요. 네. 그래서 그 양파 껍질을 벗겨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잘 말려서 끓여놓고 물 마시듯이 수시로 마신다고들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또 촉진시키고 혈당을 저하시키는 작용도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슐린과 관계되는 그 질병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당뇨죠. 네네. 양파는 혈당을 낮추고 혈관 내 유해 지방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서 꾸준히 양파를 먹으면 혈관 건강과 당뇨 예방에 참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혈압 수치를 감소시킨다니까 그 혈압과 관련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당뇨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한 그 2차적인 합병증, 동맥경화랄지 심근경색이나 신장병, 심지어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백내장을 또 예방하고 치료한다고도 하네요. 아, 네. 네. 뿐만 아니라 그 간장의 해독 작용을 강화시키는 그루타치온이 많아서 그 임신 중독이나 약물 중독, 알레르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그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팔방미인이 이 양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혹시 또 두 분 제가 말한 거 이해 또 알고 계신 거 없을까요? 두 분께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술을 네. 먹을 때 네. 양파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 양파가 주독을 중화시켜서 간장을 보호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소주에 오이 소주, 뭐 양파 소주 이런 술들 만들어 드시는 거군요. 아유 보셨군요. 네. 우리 순이쌤도. 네, 다들 보니까 그 소주에다가 오이도 좀 쓸어놓고 네. 오이 소주, 또 양파도 쓸어놓고 양파 소주 이렇게들 또 드시더라고요. 예, 사실 이렇게 양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먹기에는 좀 맵고 향도 있고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파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대요. 또한 그 들어있는 칼슘뿐만 아니라 그 양파 자체적으로 성장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해요. 언젠가 저희들 왜 그 파프리카 얘기할 때도 성장 호르몬이 있어서 우리 때 그런 게 있었으면 좀 했던 그 많이 아쉬움. 못 먹어서 아쉽다고 하셨었죠. 네네, 맞아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양파에도 역시 그렇게 성장 호르몬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해요. 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먹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오늘부터 아이들 양파 먹이느라 고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그래도 아이들에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고생이어도 참자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다 참자 어릴 때부터 좀. 그래요. 또 그 아기 키우시는 엄마들이 알아두면 좋은 팁이 하나 있는데요. 네. 왜 애 키우다 보면 갑자기 아이들이 경풍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럴 때 양파를 잘라서 입에다 대주면 씻은 듯이 가라앉는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좀 그 애기 엄마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방법 외에도 양파는 그 감기 퇴치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생으로 드시든 뭐 익혀서 드시든 끓이시든 해서 실제로 지난 수세기 동안에 이걸 그 감기약으로 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감기약으로도요. 예, 참 새로운 거 많이 알게 돼요, 저희도. 네. 예, 이제 곧 날씨가 또 추워지면 감기 때문에 또 고생 많이들 하시잖아요. 양파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명디님께 양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네요. 혹시 먹는 거나 건강상 이외에도 간단하게 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 있을까요? 그래요. 저도 이번에 그 알아본 그 생활 상식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그 흉터 하나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저도 작년에 그 발목이 골절돼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흉터가 이렇게 눈에 확 띄어서 싫은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1,000조각에다가 양파즙을 적신 후에 양파 위에 하루에 한 몇 번 반복해서 3일만 올려놓으면 피부색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해요. 세상에 네. 정말일까요? 글쎄요. 저도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상처 위에 네. 양파즙을 적신 그 1,000조각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네. 피부색이 원래 색깔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널리 알려야겠네요. 또 다른 좋은 상식이 있나요? 네, 아까 우리 순이님께서 말씀하셨듯 새집 네. 들어가면 아, 네. 예, 페인트 냄새, 집 맞아요. 냄새 많이 나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이 뒷베란다에 이상하게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꿉꿉한 냄새가 나서 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양파를 정말 썰어서 이렇게 신문지 깔아놓고 그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네. 진짜 냄새가 없어졌어요. 진짜. 와 네. 정말 좋은 정보네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네. 양파를 그 한 공간에 3-4개 정도 생양파를 껍질을 벗겨서 잘 잘라서 이제 조각조각 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잘라서 방바닥에 이렇게 신문지를 깔아놓고 양파를 널어두면 잡냄새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새집 들어가시는 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그 양파의 효능이 있는데요.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약간 아쉽긴 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팔방미인인 양파 앞에서 용화님 하루 적정량 4분의 1이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쓰세요. 생양파 하루에 반 개 정도 섭취하면 보약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처럼 그 바이러스 노출이 심한 상황에 모두들 각자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면역력 최고 이런 양파를 살펴보았습니다. 청취자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홍영아, 송순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좋은 날. 이번 코너에서는 똑까 땅꼬 대표이신 문혜리님 모시고 탱고 음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싱코페이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추천드린 곡이 있어요. 밀롱게안도 에넬 꾸아레타. 이 곡을 연주한 아니발 뚜로일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싱코페이션 추천곡으로 들었던 뚜로일로 이야기. 네,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했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뚜로일로 악단은 탱고의 황금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악단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명한 악단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탱고 음악의 계보 제가 네.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좀 어려웠었죠. 그때는 처음이라 네. 좀 생소하긴 했죠. 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계보로 나누어서 보통 소개를 하는데요. 그 탱고 음악의 계보로 3가지로 분류했었어요. 프레세도 스타일, 가로 스타일, 까노로 스타일 이렇게 3가지로 분류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그 아니발 뚜로일로는 까로 스타일의 계보에 속하는 그러한 악단입니다. 네, 전에 그 까로 스타일에서 뿌글리에스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다른 악단 뚜로일로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기억도 잘하시네요. 네, 뿌글리에스의 악단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뚜로일로는 1914년 7월 1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아, 그랬군요. 지금 요새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들은 어릴 때 악기 하나 정도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 때는 음악이 참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렇죠.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악기는 앞으로 전공할 사람들만 이렇게 키우겠다는 그런 의미로 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또 여의치 않아서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이 뚜로일로가 어릴 때는 1920년대예요. 그러니까 한참 전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데 그때 그 동네 카페에서 뚜로일로가 반도네온 소리를 들은 후에 완전히 반도네온에 매료됐다 합니다. 10살 하면은 참 어린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그때 그 어머니에게 반도네온을 사달라고 계속 졸랐어요. 뭔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네. 그래서 결국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반도네온을 사주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 돈으로 140페소였는데요. 네. 돈이 없으니까 14번에 나누어서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아, 그때도 또 그런 방법이 있긴 있었네요. 네. 근데 이제 구두로 했겠죠, 아마도. 그랬겠죠. 네. 예. 그런데 4번째 돈을 지불한 후에 그 가게 주인이 죽게 되었어요.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게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다 내긴 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네. 그때는 이제 네. 나머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결국 얼마에 구입했을까요? 40페소. 그렇죠. 아이고. 네. 140페소에 해당하는 그 반도네온을 네. 40페소에 얻게 된 거예요. 아, 근데 그 후로 그 악기는 그의 평생 반도네온을 연주하게 하는 네. 그러한 인생의 악기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그런 애틋함이 묻어 있는 악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어릴 때 우연히 듣게 된 그 반도네온 연주를 계기로 훗날 유명한 땅고 악단을 이끌게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아이를 다 키웠지만 요즘 그 젊은 부모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이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또 잘 관찰하고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가 어쩌면 아이들에게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또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네. 일방적으로 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뜨로일로는 부모가 그러한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는 11살 때 물론 지금은 쇼핑센터로 바뀌었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시끄러운 그러한 시장, 과일과 채소 시장인 엘 아바스토 근처의 무대에 그로서는 처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오케스트라에 포함되었고요. 네네. 14살 때 오중주를 결성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어린 나이에요. 네, 참. 지금 우리가 애들을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일인데요. 네. 그리고 1930년 12월에 그는 바이올리니스트 엘비노 바르다로와 피아니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발도 푸글레스가 이끄는 그 유명한 육중주단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가 16살 때 얘기죠. 아, 대단합니다. 네. 그의 음악 한 곡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네, 그래요. 아니발 트로일로의 탱고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발 트로일로 En este tarde gris. 네, 멋진 음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트로일로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네, 뜨로힐려는 그 훌리오 마글리오 파초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오케스트라와도 같이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인 훌리오 데 까로가 본 대규모 오케스트라에 합류해서 루나파크에서 열리는 콘테스트에 참가했는데요. 루나파크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네. 루나파크는 복싱과 쇼를 위한 실내 경기장인데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이 루나파크에서 세계 탕고대회 결승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죠. 네. 그리고 그는 후안 다리엔소 그리고 앙헬 다고스티노와도 공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탱고 음악의 대가들과 함께 한 그 반도네오니스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뜨로일로는 그 악단의 리더가 되어서 1939년 18살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트루 피아졸라 리베르 탱고 곡 아시죠? 네, 네. 네, 그거를 연주한 그 네. 피아졸라를 영입하는데요. 후에 피아졸라는 뜨로일로와 결별하고 새로운 장르의 탱고 음악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탱고 음악으로 많이 듣게 되는 피아졸라가 트로일로 악단에서도 활동했었다는 얘기네요. 네, 뜨로일로는 그 유명한 가수들을 배출한 것으로도 또 유명한데요. 네. 탱고 음악에서 가수의 역할을 강조했고요. 가수가 들어간 유명한 탱고 명곡을 또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네. 후에 뜨로일로의 그 오케스트라는 1971년까지 450여 개의 곡을 녹음했고요. 또 작곡가로서 많은 작품을 작곡하고 연주했는데요. 시인 아드리안 데스데르라토는 뜨로일로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신화적인 인물이라고도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에 가시면 네. 뜨로일로 거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의 예. 이름을 딴 거리도 만들어져 있고요. 또 그를 기념한 기념일이 있을 정도로 아르헨티나에서는 탱고 음악의 거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뜨로일로 악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마치기로 할게요. 네, 오늘 또
탱고 음악 이야기로 저희에게 즐거움을 주신 문혜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탱고 음악의 황금기를 빛내준 아니발 뚜로일로의 연주곡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발 뚜로일로 소냐르이 나다마스. 청취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음악살롱은 송순이, 홍용아 이렇게 둘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음악사연 소개 위주로 청취자님들께 다가갔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7, 80년대를 열광시켰던 4인조 팝댄스 그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용아님, 청취자님들 알 수 있도록 힌트 몇 가지만 좀 드릴까요? 네, 좋아요. 이 그룹은 남녀 혼성 그룹이고요. 스웨덴의 자랑거리죠. 네, 맞습니다. 현재도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에 내리면 대형 스크린 속에 이들이 여행객들을 반겨준다고 하더군요. 네, 제가 20살 때 이 그룹의 노래를 엄청 따라 불렀었는데요. 영화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엄청난 흥행덕택에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도 이 그룹의 노래는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이쯤 되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아바입니다. 와, 네, 벌써부터 전 가슴이 뛰는데요. 순이님은 어떠세요? 아우, 저도 젊은 날 아바의 노래를 들으며 가슴 설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네, 저는 여고 졸업 후에 20대 초반이던 1970년대 후반에 라디오를 통해서 아바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래를 어찌나 잘 부르든지 그 당시 아바는 막 성인이 된 제 기억 속에 아주 크게 자리를 차지했답니다.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도 특히 댄싱키는 아바가 은퇴 후에도 종종 매스컴에 등장해서 저를 얼마나 행복해하고 황홀해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저희들 여기서 아바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좋아요. 맘마미아 듣고 오겠습니다. 오, 이 노래 들으니 메릴 스트립과 피어스 브로스넌이 떠오르면서 영화 속 그리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듯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 맘마미아 영화에서 그 아름답고 깜찍한 딸 역의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떠오르네요. 제가 아들만 있어서 그런지 아만다 같은 딸 한 명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들만 있거든요. 우린 그러네요. 근데 저희가 아바 얘기하기로 해놓고 사적인 얘기로 빠졌네요. 근데 용아님, 네. 그 아바의 그룹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바 그룹의 멤버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잘 아시네요. 보컬인 여성 멤버 안니프리드 링스타, 그리고 앙네타 펠트스커그, 또 남성 멤버인 키보드의 베니 안델손, 그리고 기타의 베른, 이렇게 4명의 이름 앞글자를 따서 아바라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이 팀이 부부 커플이라는 특이한 이력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커플이 아닌 거죠? 네, 두 커플이 모두 이혼을 하면서 딱히 해체한다는 그런 발표는 없이 그냥 1982년에 해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두 커플이 1981년 파경을 앞두고 내놓은 곡이 바로 Knowing Me, Knowing You인데요. 네. 가사를 보면 끝을 앞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요? 네, Breaking up is never easy. I know, but I have to go. 헤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난 가야겠어요. Knowing me, knowing you is the best I can do. 당신도 나도 잘 알아요. 이게 최선이에요. 정말 가사가 그러네요. 이런저런 사정인 줄도 모르고 저는 열심히 따라 불렀네요. 그 당신 그렇죠. 아바의 여성 멤버들이 참 늘씬하고 예뻤는데 남성 멤버들이 이혼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거야 뭐 알 수 없죠. 네, 부부 사이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여성 보컬 2명의 하모니와 노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거로 알려졌었는데요. 보통 다른 여성들보다 음역대가 한두 옥타브나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년이 지났지만 지금 그때의 노래를 들어도 진부하거나 낡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음악 평론가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룹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970년대 아바의 앨범이 전 세계 2억 장이 판매되었으니 바로 비틀즈 다음으로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잖아요. 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한 그룹이네요. 근데 참 안타까운 팀인 것 같아요. 계속 활동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순이님 말씀 잘하셨어요.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쁜 소식이 있거든요. 뭐죠? 해체 39년 만에 아바가 다시 컴백을 한답니다. 다음 달 11월 초 새 앨범 아바 보이지를 선보이고 내년 5월 영국 런던에서 콘서트도 연답니다. 내년이 아바 그룹 결성 50주년이라네요. 벌써 50주년이 되었나요? 그럼 멤버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바 나이가 벌써 70대 중반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콘서트를 한다고요? 대단한데요? 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네. 조지 루커스 감독이 모션 캡처 기술을 이용해서 아바를 아바타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1979년 젊은 날의 아바 멤버 모습으로 제작을 해서 콘서트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바로 디지털 아바타 콘서트인 셈이죠. 160대의 카메라와 85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고 하니 뮤지컬과 영화로만 아바를 알고 있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겐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처럼 아바와 같이 늙어가는 세대들에게는 젊은 날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21세기 디지털 시대라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시도되는군요. 그런 공연은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건지 감이 잡히진 않지만 젊은 날의 아바를 다시 볼 수 있다니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바가 활동한 게 유명해진 뒤 9년 정도일 뿐인데요. 세계적으로 약 4억 장의 음반이 팔렸잖아요. 9년 정도였어요. 네, 그것밖에 활동을 안 했는데도 어. 그렇게 유명했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요. 1980년대까지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이 비틀스의 예스터데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바뀌었다네요. 아, 어떤 노래인가요? 바로 댄싱 퀸이에요. 그럼 이번에 댄싱 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아바의 댄싱 퀸.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인생 최고의 순간을 누리는 댄싱 퀸이 될 수 있다. 정말 멋진 가사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2015년에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멋진 음악은 역시 오래도록 기억되고 세대를 아우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용화님과 아바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젊은 시절 라디오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그 영어 발음으로 따라 부르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네요. 용화님 어떠셨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유난히 영어를 어려워했기 때문에 한글로 적지 않으면 따라 부르지를 못했거든요. 아바를 만난 오늘 정말 꿈 많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합니다. 오늘 아바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 청취자님들 어떠셨나요? 비록 부족하지만 같이 공감하고 힐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희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말파리 효과. 말파리가 말을 쏘면 즉시 쏜살같이 내달리는 것을 두고 말파리 효과라고 합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야 잠재력 발휘에는 선수들이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잠재력은 외부 자극, 즉 스트레스가 없으면 발휘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쪼임 당하고 쏘이고 외부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재능과 투지와 잠재력을 자극하는 말파리로 활용하시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이명희였습니다. 아바가 부릅니다. I have a dream.